자, 우리 모두가 소위 어렸을 때부터 교육과정 안에서 네. 특히 방학 앞두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네, 맞아요. 뭐 놀러 가는 거 어디로 가느냐 이거보다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획표 짰거든요. 네, 맞아요. 그 요즘은 학교에서도 숙제 내주지 않나요? 그렇죠. 동그라미 24시간 계획표. 네네. 그냥 먼저 이제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름방학에 대한 공부 어떻게 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네. 있을까? 우리 선생님 학교에서 애들한테도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실 텐데 네. 원칙에 대해서 좀 조언 좀 먼저 해주시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보통 학생들이 뭔가 이제 우리가 사실 시간이 분절된 게 아닌데 이제 우리 뭐 이해하기 좋으라고 그리고 이제 시간 분절해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새해 있고 또 학생들한테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뭐 1학기, 2학기 시작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계획표를 세우는데 방학 때도 학생들이 이제 계획표를 세운다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기장 쓰는 친구 있고 더불어서 방 정리랑 대청소, 그다음에 인테리어 책상 정리, 뭐 책꽂이 정리 이런 거 전부 다 세트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항상 그래 시작이야 이러다 보면 항상 우리 친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걸 구별하지 못해서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게 여름하고 겨울은 또 다른 게 겨울은 추워서 방에만 있고 싶지만 여름은 더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여름의 리듬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뭔가 꽁꽁 싸매고 앉아서 뭔가 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신체, 계절의 리듬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는 계획 이런 것들은 좀 우리 학생들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걸 네. 원칙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병호 선생님 여기 덧붙여 좀 말씀. 원칙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4개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4개 정도? 저런 거 너무 좋아. 나갈래나 모르겠네요. 아, 이거 괜찮아요. 첫 번째는요. 요새 입시 트렌드상 방학 때일수록 교과, 비교과에 대한 밸런스. 그다음에 특히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윤신혁 선생님 말씀대로 네. 이게 자기 컨디션 조절하는 게 쉽지 네. 않기 때문에 생활면에 대한 것도 계획에 꼭 포함을 시켜야 그렇죠. 돼요. 네네네. 뭐 기상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중요해요. 여러 가지 세상에 그 원래 이 얘기 하고 싶거든요. 오케이, 네네. 좀 더 얘기하고. 네네. 자기 원칙 같은 것들 네네. 잘 네. 세워가지고 노력을 해야 이 리듬이 맞아요. 무너지지 네. 않고요. 오케이. 그래서 생활면과 교과면과 비교과면을 균형 잡히게 계획을 네. 짜라. 너무 네. 방학이라고 그냥 공부만 이렇게 한다고 맞아요. 짜면은 네네. 결국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이슈가 네.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음. 자기 측정을 하고 계획을 짜야 돼요. 음. 그러니까 무리한 계획 혹은 너무 용이한 계획의 가장 네네. 근원적인 이유가 내가 측정을 나에 대해서 하지 않고 마음만으로 짜면 결국에는 욕심만큼 짜게 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어떤 책을 푸는데 한 페이지에 얼마가 걸린다든지 어떤 단어장을 외우는데 한 하루치가 얼마나 걸린다는 거를 집중한 다음에 측정을 하고 나서 알아야. 그 측정치를 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계획을 짜야 이게 좀 더 현실성 있고 네.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이 된다. 네.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었고요. 네. 세 번째는 이 요새 학생들이 학교에서 뭐 동아리, 독서, 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영재 활동을 하죠, 수업 정말. 있는 경우도 네네. 있고 뭐 수행 평가, 과제부터 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하기 때문에 이 방학 때 어느 정도 주요 과목의 기본 베이스, 네. 기본 베이스는 깔아놔야 시험 준비 기간에 자기가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시작해서 실제 시험 기간에 도달했을 때 한 3회독에서 많으면 거의 한 5회독까지를 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공부만 주로 했기 네네, 때문에 맞아요. 뭐 방학 때 다음 학기 공부를 미리 한다 이런 의미는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뭐 주요 과목 끽끽해봐야 수학 정도지. 네네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국영수 정도? 네네. 많은 학생들은 국영수사과 전체를 적으면은 중간고사, 많으면 거의 기말고사까지 어느 정도 베이스는 깔아놔야 네. 시험 전에 준비를 계획을 짜서 해가지고 3회독, 5회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 있다. 네. 요걸 꼭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게 세 번째, 즉 다음 학기에 대한 대비가 되는 베이스 네. 공부가 필요하다. 그게 뭐 꼭 수능이나 내신하고 연관짓는 게 아니라 다음 학기를 위한 준비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국영수사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준비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선순위가 뭐냐. 나의 취약 과목이 뭐고 전략 과목이 뭐고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뭐 수학에 둘 거냐, 네. 뭐 영어에 둘 거냐, 국어에 둘 거냐. 그다음에 우선순위 다음으로
각 과목별로 그러면 시간 배분을 기본적으로는 어떤 비율로 할 거냐. 뭐 수학을 50%, 뭐 영어를 10%, 네. 국어를 20%, 나머지 뭐 이런 식의 배율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슈 세팅. 그러니까 내가 국어를 어느 정도 배율로 한다고 했을 때 그 배율을 투자하는 국어 공부의 아젠다가 뭐냐. 뭐 독해력 강화냐. 뭐 어휘력 강화냐. 아니면 내가 화법작문 문법 공부 부족을 메꿀 것이냐. 네. 이런 어떤 테마를 정하는 거. 뭐 수학이다 그러면은 선행이냐, 심화냐, 반복할 거냐, 문제 풀 거냐, 개념을 보완할 거냐, 이런 테마. 또 영어라면은 문법 수업을 들어가지고 보완할 거냐, 아니면 단어 암기량을 늘릴 거냐, 구문 독해 역량을 기를 거냐, 아니면 나는 다 돼 있으니까 문제 풀이를 통해서 유형 정복을 할 거냐, 이런 어떤 주제를 세팅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년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제가 좀 첨언드리면 총량 시간에 대한 개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24시간 일주일 하면 7일 곱하기 그러면 168시간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무너지는 게 학교 다닐 때는 아침 기상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엄마가 깨우는 시간. 네. 그리고 학교에 등교해야 되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사이클링이 잘 유지가 되는데 방학 때 보면은 특히 이제 엄마들이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오전에 완전히 퍼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거의 아점 먹다 하는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오후에 잠깐 뭐 한 2시부터 시작하는데 자기 공부 시간은 없고 또 오후에 가서 학원 가야 되고 학원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니까 저녁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게임하다가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가면 3주가 지나가 버리는 네, 네. 이렇게 무절제한 시간 관리가 되게 많이 되는 경우를 보는데 이병훈 선생님 얘기하셨던 디테일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생활 관리 기상 그러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취침을 한다. 네. 이게 원칙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68시간 중에서 학교 다닐 때는 학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수업 네, 시간. 네. 네. 근데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학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느냐. 그러면 보통 방학 때는 학보다는 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 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얘기하셨던 자기 측정과 또 주요 과목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제가 학생들 만나보면 방학 계획에서 자기가 학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고 습이 일주일에 몇 시간인지 몰라요. 그냥 학원 뭐 다니거나 네. 아니면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 정도로 하다 보니까 계속 중위권에 머물거나 중하위권에 머물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시간 계획 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우리가 계획 짜는데 원칙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뭐 저는 이제 학습 전문가는 아닌데 학생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학과 습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 어머님들은 또 학원을 너무 많이 돌려요. 네. 학원을 짜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어머님들은 보기 싫다 말이지. 집에서 늦게 일어나는 게. 그래서 보내. 물 좋고 공기 좋고 산속으로 막 보내. 그래서 한 3주간은 아이를 보지 않는 거야. 네. 그래서 엄마가 엄청 편해지고 막 살이 오르는 엄마가 있어요. 자식을 안 보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시간 이거는 어떻게 이병헌 선생님 좀 첨언해 주시면. 우선은 학생들이 습을 하면 좋겠는데 안 하거든요. 어머님들 표현으로 네. 퍼질러 자요. 퍼질러 자요. 네, 날도 덥고 네. 피곤하고 또 뭐 성장기고 그러니까는 계속 자고. 그러니까 퍼질러 자는 꼬락선이 보기 싫어서 학원을 보내시죠. 네. 그럼 학원은 또 옳다구나. 방학이 되면 더블, 트리플, 쿼드러플 수업을 막 꽂아요. 그러면은 네. 어머님 집에서 보시고 고통받지 말고 학원으로 보내셔서 마음 편히 지내세요. 네. 그럼 거기 가서 막 더블, 트리플, 쿼드러플 수업을 들으면 그게 다 자기 거가 되냐? 그게 됐으면 벌써 잘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학이야말로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학기 중에요. 솔직히 학교 수업 들어가면서 중간 기말고사 준비해가면서 자기 공부할 시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은 사실 자기 공부해야 될 절호의 찬스인 방학을 네. 호송세월하고 학원에 왔다 갔다 하고 네. 이걸로 때우려고 하니까 어머님들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위해서는 다 이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 방부터 자기주도학습을 잘했으면 벌써 잘했죠. 네. 뭔가 좀 시행착오도 하고 내 학습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막 꼼지락대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고 게임하고 원어원 오빠 보다가 걸리고 연예인 사진 보면서 울고 네. 그런 과정도 어차피 필연적으로 겪어야 돼. 그걸 지나고 나야 이제 좀 안정된 습의 시간이 오니까요. 방학 때 아직 습관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바라는 기본적인 습의 양은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을 하면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을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일단 스탠다드한 거 얘기를 해요. 습의 습의 양은 주 하루에 1일? 1일 평균. 옛날에 이제 사법시험이 있을 때 하루에 8시간 공부하면 사시도 합격한다 그랬어요. 예. 네. 저는 8시간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자기 때? 공부 시간. 네. 네. 그러니까 7, 8에 56이니까 일주일에 56시간이거든요. 총량이 168시간이니까 사실 168시간에 56시간은 4알이 안 돼요, 4알이. 42시간 가시죠. 그리고 52시간 좋다. 그럼 52시간 가면 4알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네. 남학생들한테 야구 보냐? 네, 어디 응원하냐? 그랬더니 막 얘기해요. 근데 뭐 이대호가 아니면 추신수가 뭐 4할을 친다 이러면 4할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시간의 40%라는 건데 애들이 이 총량 가지고 접근하면 아 내가 진짜 공부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평균 8시간 어떤 날은 학원 때문에 8시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날은 아예 학원이 없어서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으니까 이걸 곱하기 7을 해가지고 56인데 4시간 깎아줬어요. 엄청난 애누리입니다. 그러면 52시간. 이게 학년에 상관없이 스탠다드하게 그래도 뭐 한 중3 이상. 중3 이상. 네네. 네, 중3 이상 체력이 초3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초3이 이러면은 이제 출제자가 될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이병훈 선생님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표 공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학습법 전문가, 교육 아니 전문가면서 국민 입시 전문, 아니 그쵸. 국민 학습 전문가.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교육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이 교육 전문가인데 이제 네. 이병훈 선생님 이제 여름방학 공부 계획에서 어떻게 짜야 되는가, 이 원칙이 뭐냐, 이걸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 하루 적절한 학습량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 얘기를 천천히 들어보니까 그 결국은 그거 같아요, 선생님. 애들 요즘 학교에서도 보면 학기 중에도 자기 공부 자기 스스로 하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시험 바로 전날도 학원 가서 직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마지막 정리도 남의 손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학기보다 좀 여유로운 이 시간에 자기 공부를 위한 자기 계획이 없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기 자신의 그 학업 역량이나 아니면 학업 수준이나 이런 걸 잘 이해해서 자기 공부 시간을 스스로 계획하라. 이렇게 저는 들었어요. 네. 맞나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네. 참 학생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왜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이병헌 선생님 네. 보면 네, 네. 이렇게 해를 거둬 우리 보는데 네, 네. 본인이 공부 전문가인데 학생들이 너무 안 하니까 네, 네. 사실 애들이 너무 공부 안 한다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아니, 이게 요즘 최근에 제가 사담인데 네, 네. 스카이 대학에 입성한 친구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본인이 내신 관리 정말 잘해가지고 추천 전형으로 대학을 갔고 수능 체제를 맞춰가지고 입학을 했어요. 네. 근데 과 동기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대학 중간고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거의 80%? 비즈니스 모델이 여기서 탄생하네요. 아, 멘붕이에요. 학부용 학원. 네, 이럴 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 다 네. 먹여주는 거 그냥 받아만 먹기 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자기 공부를 해본 기억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설계를 네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서도 지금 이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